아, 이거 진짜 너무 강력한데.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강남의 건물을 살려고 3개월, 6개월, 심지어 1년 넘게, 어떤 분들은 뭐 수십 개에서 100개 넘는 매물을 보고도 괜찮은 걸 못 찾아서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품을 팔면 안목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그 안목이라는 거는 내가 보다 보니까 얘는 눈에 띄어, 얘는 진짜 별로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평가해 가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생기는 것과 좋은 건물을 사는 것은 직결돼 있을까요? 그 물건이 나한테 와야 판단을 하지, 안 오면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괜찮은 물건이 팔리는 프로세스를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사람은 사는 본인 입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건물을 살려면 무조건 세 사람이 그 일에 연루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책에도 늘 상대방 얘기 생각해라, 뭐 역지사지,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이분들 요즘에 하는 생각 알려드릴까요? 경기 나빠지면 좋은 거 싸게 나오겠지, 이 생각하잖아요. 네. 파는 분들, 경기 좋아지면 그때 가격 높여서 팔아야지, 이 생각합니다. 두 사람 생각 다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은 늘 이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은 늘 그 생각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도 자기 주머니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자기 주머니 생각하고, 그럼 여기 있는 분들도 자기 주머니 생각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각자 주머니를 생각하는 입장이 같은 편인 입장이 아니라 다른 편인 입장이에요. 내가 많이 생기려면 여기가 적게, 여기가 많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시소처럼 되잖아요. 같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좋은 물건을 싸게 누가 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런 일이 있기가 1년에 한 사람이 한두 개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 좋은 물건 파는 게 관건이 아니라 거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분들 입장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3개월, 6개월, 1년 매물 받아보신 분들 있죠? 매물 받아보면 가격도 중구난방이고 상태도 중구난방이에요. 왜 그렇게 매물이 올까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보내줄까요? 그 중에 아무거나 되면 여기서는 이 사람이 그 중에 뭐라도 좋다고 하면은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중구난방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어. 그럼 이분은 판단이 쓴다 안 쓴다? 오히려 더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매물을 30개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거 중에 괜찮다 안 괜찮다를 모를까요? 알 것 같은데? 아주 초보거나 이제 6개월, 1년 미만 됐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내지는 본인이 몰라도 회사에서 오래된 분들 얘기를 듣거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 요건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합니다. 근데 왜 다 보낼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금액이 낮더라도 뭘 찍어서 하려고 해도 그거 괜찮습니다 하거든. 뭘 얘기해도. 왜? 계약이 돼야 되는 게 여기선 우선순위니까. 이 사람은 뭐가 괜찮은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있어. 근데 왜 그런 것만 안 보내주고 다 보내주냐? 아까 말한 그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거, 어정쩡한 거, 내 상황에 안 맞는 거, 이런 거 빼고 정말 괜찮은 것만 받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자, 이 거래, 사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파는 사람, 물건을 잘 사면 누가 제일 득이 됩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아니요, 산 사람이 제일 득이 됩니다. 판 사람은 얼마에 팔았는지에 따라서 또 득이 되겠죠. 근데 보통 건물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 한번 보내줘봐, 이런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난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된 거래를 하면 본인이 득을 제일 많이 봅니다. 본인이 득을 제일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이분들이 본인한테 서비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건 뭐냐면 이분들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들을 대우해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확실히 사겠다는 그 의지를 비추는 것 플러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도 전달하고 이 사람과 인간적인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아야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살려면. 그러면 인간적인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면 이 사람이 그 신뢰를 깰 만한 물건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욕먹을 거 뻔하니까.
그 신뢰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보는 눈이 적어도 있거나 괜찮은 매물을 잘 찾을 수 있거나 자기가 좀 득이 덜 되더라도 본인한테 더 득이 되는 건물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A급 건물이 있고 B 플러스급 건물이 있어요. 근데 A급 건물에서는 수수료 1,000만 원 준다고 해요. B급에서 2,000 준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뭐 좋다고 할까요? B급을 더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근데 건물은 1억, 2억 되기도 합니다. 2억, 4억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이게 정말 더 좋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괜찮은 걸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몇 명이 되거나. 그럼 소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는 눈이 있으면 더 좋지. 나처럼 실력이 있다는 거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거 두 번째. 이 두 개가 되지 않고 너가 돈 벌려고 나한테 물건 보내주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오게 됩니다. 나는 뭐 30억 있어. 60억짜리 살 수도 있고 100억짜리 살 수도 있고 120억짜리 살 수도 있어요. 그럼 60억짜리부터 130억짜리까지 그냥 막 계속 막 중구난방으로 오죠. 가서 보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많이 보면 안목이 생긴다고 했는데 많이 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가격을 한정하지 않고 보면 더 헷갈리죠. 여러 군데서 물건을 받아보면서 보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왜 이걸 보냈지? 그래도 이거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별로 없는데 거기서 장점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6개월, 1년 흘러서 건물은 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3명만 이 일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2명이 더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을 사서 그대로 보유할 때 3명. 근데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때는 설계사랑 건설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사랑 건설사에도 그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리모델링이나 신축용 건물을 봤을 때는 이거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내지는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줄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아무리 이거 리모델링 하면 어느 정도 커집니다. 어느 정도 기간입니다 해도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체크해 보려면 설계사나 아니면 건설사나 본인이 믿을 만한 회사가 있어줘야 그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야 이 일에 문제가 없이 큰 문제가 없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 하는 분이나 아니면 건설사 하는 분은 어떻게 친해지냐? 그건 사람마다 본인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분들한테 대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대우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봤어요. 이거 가설계 뜨려고 하면 이것까지 알아보신 분은 엄청 이거는 사실 발품 단계를 넘어서서까지 해보신 분일 텐데 가설계 하나 해보려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건물 살려고 했어요. 이거 뭐 신축하려고 해요.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려고 여기저기 전화 돌려보잖아요. 전화 돌려보면 가설계 잘 안 해줍니다. 왜? 본인 이 손품이 드는데 거기서는 나한테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해주고 나서 딴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럼 나는 그냥 이것만 해주고 끝난 거거든요. 가설계는 비용이 안 들어요? 비용을 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래. 예를 들어서 지인이야 뭐 해주겠지. 근데 가설계 한번 하는데 뭐 100만 원 넘게 달라고 하는 데도 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건물을 아직 안 샀어.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어. 이 상태에서 가설계에 50만 원, 100만 원 줄 수 있어? 이거 아낀단 말이죠. 그거 아끼면 안 됩니다. 그거 아끼고 나중에 5천, 1억 날립니다. 근데 보통 상담 오시는 분이나 뭐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건물을 매칭해 주신 분들이 또 소개를 해서 시공사나 설계사를 컨택하던데.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물건만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그거를 해주는 데도 있어. 근데 그거는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들도 자기 전공과가 있잖아. 변호사도 전공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 그거와 똑같듯이 누가 한 거랑 누가 한 거랑 또 다르기도 해. 건축도 똑같아.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건축하는 건설사든 간에 거기도 어느 정도 견적을 내봐야지. 오랫동안 같이 한 시공사나 설계사가 있잖아요. 그럼 소장님도 또 크로스 체크 하세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래 함께한 건설사도 있고 오래 함께한 설계하시는 분도 있고 뭐 부동산들도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한 곳만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저도 이 일을 뭐 진행하는 과정을 다른 곳에 또 여러 군데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매번 좀 해봅니다. 아니면 이건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올 때 해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중에 예를 들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 설계하는 분 중에, 그리고 건축하는 분 중에 이렇게 있으면 본인이 그 전체 일을 하는데 뭐 완전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 어떤 건물을 괜찮은 건물을 선택해서 뭐 설계하고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가설계할 때 얼마 달라고 하면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 주고 하려면은 누가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해도 대충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짜로 누가 해줬다고 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책임 소지가 없습니다. 왜 책임져? 그냥 해준 건데? 돈이 오고 가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없지. 정확한 걸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가설계도 그 설계 도면에 그 회사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지.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쭉 오래 해온 데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가설계를 해보기도 하고, 강남에 나와 있는 땅들이 대부분 우리가 가설계를 다 해봤어. 저기 있잖아. 검토 도면들. 매물로 그 시대에 나왔던 것들은 거진 다 도면을 다 해봐. 아리까리한 거는. 왜냐면 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보면 안다고. 근데 아리까리한 거는 다 해봐. 그리고 나는 설계나 건축 그 회사에서 보면 상당히 우량 고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 내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처음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 상대하는 분들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저는 이제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 건물 하면서 두 번째 거 한 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응대를 받을 수 있었죠. 건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짓고 뭐 건물에 하자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전화하면 전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즉시 응대가 되는 이 상황이기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더 득을 줄까 생각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야 내가 좋잖아. 상대에게 득을 줘야 나도 득이 생기는 거지. 나는 최소한 주고 나는 많이 빼먹을 거야. 이렇게 되면 그 거래는, 내지는 그 관계는 오래 못 가죠. 그래야지 내가 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 분과 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이 일이 가장 베스트하게 잘 만들어지지. 베스트가 되지. 결과물이. 근데 나만 득되려고 해. 그러면 뻔한 예산에서 내가 거기서 빼려고 하면 여기는 대충 하겠지. 그게 정상이야.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뭐 부실시공 이런 게 일어나는 거지. 보통 공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한 5번이나 6번에 걸쳐서 공사비를 지급하거든요. 전 그때 매주 줬어요. 매주 공사한 만큼. 그러면 그 분은 자금 회전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제가 이제 연락을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제 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갑은 을에게 받으려고 하고 을은 갑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저는 사실 그거 거꾸로라고 생각해요. 제가 득이 되려면 이분들이 저를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줘야 저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엉뚱한 거 안 줄 거고, 최대한 괜찮은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알려주려고 하겠죠.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제가 더 면밀히 그런 것들을 챙기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관계가 신뢰, 좋은 관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소장님은 A급 빌딩 매물을 바로바로 빠르게 캐치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겠지. 건물을 이제 하나 살려고 하는 분들보다는 수십 개를 사본 사람, 그리고 살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오는 거는 시장 섭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너가 나랑 있으면서 그 분들이랑 같이 보는 경우도 가끔 있었잖아. 네네네. 내가 그분들을 다 대우해 주잖아. 그분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도 엄청 편하게 느껴지고 뭔가 그 갑을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갑을이라는 건 상대편이라는 얘기잖아. 같은 편이어야 될 거잖아. 같은 편한테 뭔가 좋은 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잖아. 어쨌든 서로 득이 되는 상황이니까 갑을이어도 득이 되면 그게 엄밀히 말하면 갑을이 될 수밖에 없지.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거를 그냥 인식하고 상대하는 것과 근간의 이 관계는 갑을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 이게 저변에 있는 거를 난 추구한다는 거지. 이걸 없앨 수는 없지. 그분이 나한테 뭘 사는 건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거긴 하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뭔가 갑 같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 나 친한 부동산 사장님이 본인이 아는 어떤 뭐 이렇게 또 대단한 부자가 있다고
했어. 근데 그분은 만나면 밥을 한 번도 사질 않는데, 근데 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랑 만나면서 내가 한 번도 얻어먹거나 하진 않거든. 내가 늘 샌단 말이야. 아무 뭐 조건 뭐 이런 거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상관이 없어. 어떨 때는 이제 그분들이 내시려고 할 때도 있지. 그게 내가 득을 보려고 이번에 어떤 거래가 있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뭐 좋은 거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게 거꾸로다. 보통은 좋은 건물 사게 했어도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나 때문에 돈 벌었잖아 라고 생각한다니까. 본인이 더 얼마나 득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대우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강남빌딩 황 소장. 계산기만 두드리면은 결론적으로 계산기만 남지 아무런 결과나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해보면 압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뭐 6개월, 뭐 1년 동안 강남에 괜찮은 건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매물을 받아봤는데 뭐 혼란스럽기만 하고 괜찮은 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잘 생각해서 한번 본인이 상대하고 있는 분들을 한번 잘 관계를 맺어보시면, 아까 말한 그것대로 한번 해보시면 이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